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10회차에 들어온 유로파리그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9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8명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중회차는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이 아니라 컨퍼런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풋볼살롱도 최종픽만 간단하게 찍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 축구 승무패 넘버원 분석 채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도 최소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와 분석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11회차 같은 경우에는 당장 주말에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경기 조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말에 펼쳐지는 11회차가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10회차 주중에 펼쳐지는 컨퍼런스 리그,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는 간단하게만 구매를 하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이 네이버 TV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1번부터 7번 경기 일부 분석만 올려드리고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풀버전 분석은 풋볼살롱 네이버 TV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 네이버 TV 풋볼살롱 채널도 꼭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풋볼살롱 검색을 하시면 가장 위에 네이버 TV 채널이 나오고 이 유튜브와 동일하게 무료로 구독을 하셔야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시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네이버 TV를 꼭 구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풋볼살롱의 멤버십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풋볼살롱이 어제 이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유럽 축구 프로토 조합, 다폴더 조합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프로토를 구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변, 쓰나미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풋볼살롱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 프로토 다폴 그리고 주력 조합들이 꾸준하게 적중이 되면서 본전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 풋볼살롱이 매 회차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축구 프로토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승무패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축구 승무패 압축 조합픽도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가장 상단에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이 가입 링크를 누르시고 이 월간 구독이나 연간 구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9,000원, 하루로 치면은 300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의 가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최종픽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경기들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경기들이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시즌부터 챔피언스 리그,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뿐만 아니라 유로파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 경기 역시 1등부터 8등까지 리그 페이지에서 차지한 팀들은 다이렉트 16강에 진출을 하고 24등까지가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나머지 16강 8팀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 10회차에 들어온 경기들은 모두 플레이오프 경기들이고 홈 앤드 어웨이 두 번의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원정팀 입장으로서는 2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는 점에서 원정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 플레이오프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TSC 바츠 대 야기엘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굉장히 생소한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츠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 팀이고 야기엘로는 폴란드 팀이기 때문에 이름조차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양팀의 체급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양팀 모두 유럽 대항전 DNA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에파 유럽축구연맹 클럽 랭킹을 보시면 야기엘로가 149등, TSC 바츠가 157등으로 굉장히 하위권의 웨파 클럽 랭킹을 보여주고 있고, 바츠가 속한 세르비아의 리그가 우에파 랭킹 22등, 폴란드 자국리그 랭킹이 17등이기 때문에 근소하게 야기엘로가 클럽 랭킹과 자국리그 랭킹 면에서 근소하게 앞서지만 별다른 유의미한 차이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컨퍼런스 리그 페이지 성적은 야기엘로가 더 좋았고, 바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판토비치 선수와 수비수 페트로비치가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초안픽에서 저는 야기엘로 사이드라고 봤는데, 야기엘로 역시 현재 주전 측면 수비수 사책 선수와 주전 중앙 수비수 디에게즈 선수가 모두 결장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야기엘로 역시 수비 공백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이 바츠의 홈발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 팀의 우에파 클럽 랭킹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바츠의 승리도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 NK 첼레 대 아포엘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상당히 생소하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NK 첼레는 슬로베니아 팀이고, 아포엘 같은 경우에는 키프로스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액면가로 보자면 슬로베니아가 좀 더 FIFA 랭킹적인 측면에서 키프로스보다 높기 때문에 NK 첼레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의외로 현재 투표율은 역배당을 받은 아포엘 쪽으로 52% 몰려 있습니다. 이 FIFA 랭킹만 놓고 두 국가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이, 이 키프로스 리그가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상당히 많은 팀들이 배출이 되면서 유럽 대항전 DNA 자체는 이 키프로스 팀들이 은근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아포엘을 비롯해서 현재 오모니아 그리고 파포스 같은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은근히 키프로스 리그가 슬로베니아 리그보다 좀 더 수준이 높은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이 슬로베니아의 우에파 랭킹이 29등, 키프로스가 21등이기 때문에 우에파 자국 리그가 키프로스가 좀 더 세다고 보시면 되겠고, 양 팀의 우에파 클럽 랭킹을 비교를 해보면 NK 첼레가 150등, 아포엘이 102등으로 최근에 아포엘이 좀 더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경험치를 쌓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은근히 NK 첼레가 현재 정배당을 받았지만 현재 아포엘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려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아포엘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투폴 NK 첼레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아포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키프로스 리그 상위권에서 조금은 밀려있는 추세고, 이번 경기 공격형 미드필더인 피치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NK 첼레 역시 슬로베니아 자국 리그에서 이번 시즌 상당히 고전하고 있지만, 현재 역배당을 받은 아포엘의 투표율이 52% 몰려있는 것은 조금은 과하게 몰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고, 이 경기 무승부의 빵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신껏 최종픽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 몰데 대 샴록의 경기인데, 이 경기 몰데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익숙하실 텐데 이 샴록이라는 팀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팀이고, 몰데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팀인데 양 팀의 유럽 대항전 DNA는 확실히 몰데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에파 클럽 랭킹이 몰데가 67등, 샴록이 94등이고, 몰데가 속한 노르웨이 리그의 랭킹은 12등, 아일랜드 랭킹은 32등이기 때문에 우에파 클럽 랭킹과 자국 리그 랭킹 측면에서 몰데가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몇 시즌 전에 양팀이 맞대결을 펼쳐서 몰데가 2차례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몰데 특유의 홈발이 나와준다면 몰데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 페이지 성적은 이 샴록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의 이변까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경기는 페렌츠바 대 풀젠의 경기인데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팀 모두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팀이고 이번 경기는 유로파 리그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렌츠바는 헝가리 명문이고 풀젠 같은 경우에는 체코 리그에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강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렌츠바 같은 경우에도 우에파 클럽 랭킹이 55등, 풀젠이 60등이기 때문에 양팀 우에파 클럽 랭킹적인 측면에서 체급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에파 클럽 랭킹은 페렌츠바가 5계단 높지만 풀젠이 속한 체코 리그의 우에파 랭킹이 9등으로 상당히 높고 반면에 헝가리 리그는 우에파 랭킹이 24등으로 체코 리그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양팀의 팽팽한 매치업이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렌츠바는 주전 골키퍼 디부즈 선수가 최근에 엉덩이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풀젠 역시 공격수 바솔린이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풀젠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탄탄한 수비력이 있다는 점에서 굳이 페렌츠바 원정에서 무리한 경기 운영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2차전 홈 경기에서 승리를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의 팽팽한 체급을 고려한다면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다섯 번째 경기 미트윌란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유로파리그 경기이고 이 경기부터는 조금은 익숙한 이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명문팀, 소시에다드는 스페인의 강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지만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보면 원정에서 확실히 기복이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덴마크 팀 특유의 홈발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그래도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한번 믿어보고 싶은 이유는 이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올라프손 선수가 팔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골문이 다소 헐거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에파 클럽 랭킹적인 측면에서도 미트윌란이 65등, 소시에다드가 31등, 덴마크 리그 우에파 랭킹 15등, 소시에다드가 속한 스페인 라리가의 우에파 랭킹은 3등이기 때문에 이 수치적인 측면에서도 소시에다드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제 경험담으로 보면 이 소시에다드가 은근히 불안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 리그 팀들을 상대로 완전히 체급 차이를 보여주면서 찍어 누르는 경기력을 원정에서 은근히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미트윌란의 골키퍼 결장을 근거로 해서 이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가져가 보고 싶고 이 소시에다드 특유의 원정 빈공이 나와준다면 이 미트윌란의 승리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미트윌란 사이드 이변도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5번, 6번 페네르바체 승리와 소시에다드 승리 이 둘 중 하나는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경기 페네르바체 대 안더레흐트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상당히 익숙한 이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튀르키예 팀 페네르바체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우에파 클럽 랭킹 46등, 벨기에 팀 안더레흐트는 70등이기 때문에 우에파 클럽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페네르바체가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안더레흐트가 속한 벨기에 리그 우에파 랭킹이 8등, 이 튀르키예 리그 랭킹이 10등이기 때문에 자국 리그의 수준은 벨기에 리그가 좀 더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안더레흐트도 은근히 복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유로파 리그 페이지 성적은 안더레흐트가 좀 더 좋았기 때문에 이번 10회차에 들어온 벨기에 팀 경기, 특히나 페네르바체 대 안더레흐트 경기 는 은근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7번 경기로 들어온 헨트 대 베티스 경기 역시 헨트 역시 벨기에 팀이기 때문에 이 벨기에 팀들이 은근히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주전 골키퍼 리바코비치 선수와 수비수 몰드루 그리고 지쿠 선수가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백이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안더레흐트가 은근히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한번 바치고 가실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페네르바체 승리를 한번 믿어보고 싶은 이유는 이 페네르바체 공격진 컨디션과 클래스가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 자원 쪽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공격수 에딘 제코나 세비야 출신의 엔네시리 같은 걸출한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있는 페네르바체이기 때문에 은근히 이런 유럽 대항전 큰 무대에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고, 이 튀르키예 팀 특유의 홈발까지 낳아준다면 그래도 페네르바체가 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 페네르바체의 승리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헨트 대 베티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 한번 승패로 가르면서 헨트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벨기에 팀들이 은근히 복병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경기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데, 우선 헨트 같은 경우에는 우에파 클럽 랭킹이 50등이고 베티스가 5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 나와 있듯이 오히려 헨트가 우에파 클럽 랭킹이 50등, 베티스가 51등으로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꾸준하게 성적을 내온 헨트가 클럽 랭킹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자국 라리가에서 보면 원정에서 상당히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경기 헨트가 이를 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고, 물론 베티스가 속한 스페인 라리가가 우에파 랭킹이 3등, 벨기에 리그 우에파 랭킹이 8등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준 차이가 있는 리그 차이라는 점에서 베티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 한번 승패로 가르면서 20%대 헨트 승리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0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를 유튜브에서 다뤄드렸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를 포함한 1번부터 14번 풀버전 현미경 분석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풋볼살롱 네이버 TV를 통해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풋볼살롱을 검색을 하시면 가장 상단에 네이버 TV가 나오고, 이 무료로 구독 버튼을 누르셔야 동영상이 구독자 전용으로만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네이버 TV를 꼭 무료로 구독을 하셔서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 분석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